되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네. 2014년에 저기 이제 그때 처음 가시기 전에 제가 강의를 한번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이제 그 강의하고 나서 한 달 뒤에 필리핀으로 먼저 떠났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강의를 부탁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원래 하던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주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것도 듣기도 하셨고 이제 5년 전 일이라서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이제 이미 몇 차례 가신 분들이 많으시니까는 색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할 건데요. 또 조금은 거기 가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이렇게 좀 경험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는 심정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니클링이라는 필리핀 전통 춤입니다. 뱀부 댄스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거 먼저 한번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산에 가시면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한 거거든요. 한국에서 무슨 다문화 축제 이렇게 하면서 필리핀 분들 모셔서 서울에서 했었던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 현지 분들하고 이렇게 진한 교감을 누리시고 또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준비하신다 하면은 이런 거나 비슷한 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안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반성하시고 회개하시는 그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이 춤이 티니클링이라는 춤입니다. 티니클링. 새 이름이기도 한데 혹시 뭐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춤을 만들었을까요? 네? 고무줄. 우리 고무줄놀이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 새가 덫을 쳐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막 이렇게 휘저 다니면서 곡식을 이렇게 먹는 거 그거 보면서 이제 춤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정확하게 이건 이제 설이기는 한데 스페인 통치기에는요 일의 효율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요 저걸로 이렇게 벌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기 세워놓고 아까 보셨죠? 막 발을 엄청 빨빨빨 막 움직였잖아요. 계속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중간에 실수하면 발 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이 스페인 그 식민지 생활을 할 때 그런 걸로 이제 또 괴롭힘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제 이 프로그램들 우리 청년들이 또뭐 준비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이 가까운데 담양 같은 데는 대나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것들을 또 이제 뭐 요즘은 다문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발달이 돼 있으니까는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나무로 하면은 다칠 수가 있잖아요. 우리 혜은이 발목 상할 수도 있으니까는 고무줄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또 우리나라 노래에 맞춰가지고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한국 노래에 맞춰서 아니면 찬양에 맞춰서 하는 걸 보면은 또 한편으로도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필리핀 사람들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문화에 대한 이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떤 우리 K-팝이나 아니면 한국 노래랑 같이 이렇게 역으로 해서 본인들이 보게 되면은 또 그분들에게는 되게 자기 문화에 대한 어떤 긍지를 또 불러일으켜주고 또 그분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함께 좀 보면서 또 이런 부분 아이디어가 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이미 가보셔서 알겠지만 필리핀은 크리스찬 문화가 이미 이렇게 좀 많이 편만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국민의 93%가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난 크리스찬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0%는 카톨릭 크리스찬. 네. 카톨릭도 자기네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다 소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 개신교 크리스찬들은 한 13% 정도, 뭐 이단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통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적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많이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도 캠퍼스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만나서 양육했었던 지체 같은 경우는 집이 다 우리 집안 다 우리 케이스들과 비슷합니다. 우리 집안은 다 불교인데 우리 집안 다 유교인데 우리 집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집만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은 뭐 제사 지낼 때 가족 모임할 때 좀 이렇게 핀잔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카톨릭이에요. 친척들 다 카톨릭, 우리 집만 그런데 뭐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핍박을 받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잘 아시고 그 성도들이 사실 거기에서 여기는 다 크리스찬 나라 같은데 또 그래서 어떤 선교회 같은 경우는 필리핀은 더 이상 선교사를 보낼 필요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아까 이제 핸드북을 보니까는 우리가 뭐 가서 사역한다라는 것보다도 또 배운다라는 느낌으로 가자라고 또 본면을 하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신앙을 존중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가운데 가서 또 좋은 교제를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3번 보면은 필리핀 사람들의 어떤 일상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용식 집사님께서는 샤워를 언제 하십니까? 저녁이요. 저녁에 하시죠. 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바깥에서 무더운 때를 이렇게 다 씻어버리시면서 하루의 피로를 날리시면서 저녁에 하십니다. 혹시 또 다른 때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침에. 네, 아침에도 하십니까? 네. 또 저녁에도 하시는 분도 있고 명절날만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요 주로 아침에 합니다. 아침에 샤워를 저녁에는 잘 안 하고요 아침에 샤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막 기침을 하시거나 그러잖아요. 윤호석 집사님 기침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샤워 안 하고 나왔니?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네. 이분들은 그런 어떤 위생관념과 청결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에 깨끗하게 목욕 제기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식사하면서 이렇게 무슨 햄버거나 피자나 이제 그럴 때에는 음료수를 같이 먹기도 하지만은 보통은 이렇게 음료랑 같이 식사를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디저트의 개념으로 식사를 하고 나서 뭔가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하는데 이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또 식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커피를 음미하시면서 드시는
그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가시니까는 북부 산악 지역으로 가시니까는 되게 춥거든요. 지금 뭐 필리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는 산으로 안 가셨죠. 이번에 이제 산으로 가시는데 거기가 해발 1,500에서 2,000 고지가 되거든요. 좀 추워요, 좀. 네, 그래서 아침에 침낭에서 나오기가 막 싫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문을 똑똑하고 밖에 나가 보면은 따뜻한 커피를 끓여주십니다. 물론 이제 뭐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과지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직접 이렇게 거기서 원두를 갈아가지고 그걸 냄비에다 그대로 끓입니다. 설탕하고 넣고 팔팔팔팔 끓여주시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커피 가루가 가라앉잖아요. 이제 위에 것만 잘 마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정말 꿀맛입니다. 네.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죠. 네, 지금은 파랑새 아메리카노가 훨씬 맛있을 것 같은데 가보시면은 네, 거기 커피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보통 커피가 해발 1,500에서 2,000m 사이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보통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도 그런 의미에서요. 이 필리핀 북부, 요선선 북부 산지가 좋은 또 이 커피 산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거기 가셔서 이렇게 원두를 저렴하게 또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저트로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데 비해서 그분들은 먼저 이렇게 식전에 커피를 드신다라는 거. 무슨 밥도 안 먹었는데 커피를 주고 그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그 문화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조크입니다. 조크. 네. 이 엄숙한 분위기보다는요, 이렇게 좀 이렇게 장난스럽고 유쾌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임용식 집사님 가시면 통하십니다. 네, 윤은석 집사님 가시면 통하십니다. 네, 뭐 고급한 유머보다는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아재 개그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요. 필리핀 사람들도 그래서 이렇게 뭐 결혼식이나 또 설교할 때나 그럴 때에도요, 엄숙하게 쭉 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조크, 너무 이제 좀 천박한 개그가 아니면은 이런 재미있는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도 개그를 많이 하세요. 개그를 많이 치시는데 하면서 항상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피스. 장난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농담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한번 관찰해 보시고 저 사람들이 저런 표정과 저런 말로 하는구나라고 하시면서 하시면은 잘 통하실 것 같습니다. 피스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스 다시 한 번만. 네, 피스 그냥 V를 하는 겁니다. 피스 하면서 조크하고 그렇게 피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가족 중심주의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필리핀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많이 이렇게 핵가족화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도 도시화가 진행되고 뭐 그러면서 많이 핵가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족 모임의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날들을 진행을 하냐면은 큰 형님 집에 모인다, 아니면 부모님 댁에 모인다 하면 다 와요. 도시에서도 오고 해외에서도 오고. 혹시라도 못 오면요, 제가 보기에는 영상통화 이렇게 우리 같으면은 페이스톡 같은 거 이렇게 열어놓고 그걸로 막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같이 그 분위기를 나누면서 같이 게임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그런 시간들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족 중심으로 많이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사실 애정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터부시 되기도 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구 문화가 일찍부터 들어왔기 때문인지 부부간에도 이렇게 애정 표현을 잘 하고 또 가족 간에도 그런 친밀함과 애정 표현을 잘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겠지만 뭐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로 많이 가서 또 일을 하는데요. 얼마나 그게 끈끈하냐면은 그 돈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이에요. 그럼 다 저축하거나 그렇게 하기 쉽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거의 전액을 다 가족을 위해서 송금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족은 보통 이제 이렇게 직계를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2대 내지는 한 3대 정도까지, 크면 3대까지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넓습니다. 한 5촌, 8촌까지도
거의 가족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가족 모임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은 친가 쪽, 외가 쪽 따로 모임을 하지 않고 친가, 외가가 함께 모임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혈연 관계에 대해서 또 서로에 대한 그 책임감과 부담감에 있어서 훨씬 더 크고 그렇게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데 이제 이런 훈훈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해외에 많이 나가 있다 보니까는 또 외롭잖아요. 네, 미성년자들은 좀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또 다른 가정을 이렇게 꾸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가족 문제에 접근할 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신경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나누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멀리 떨어져 넌 아내가 몇이니?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나누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홈스테이나 그 민박을 또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원교회 단기 선교가 쭉 이렇게 진행되면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민박하는 겁니다. 홈스테이 하시잖아요. 우리 말로 민박하는 것. 현지인과 아주 깊이 있는 만남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들 봉사를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현지인들과 친근한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은 이 홈스테이만큼 그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깊숙이 들어오셨잖아요. 그 가정 안에 들어오시고 그 삶 가운데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다 오픈을 해주는 것이고 귀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좋은 자리, 좋은 방들 다 내드리고 본인들은 또 옆집 가서 자거나 뭐 그러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집 오픈해주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또 잘 이용하면은 또 위로가 되는 시간, 또 전도의 기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들을 같이 준비해서 또 나누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너무 과한 선물을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정들이 이 홈스테이를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는데 우리 집은 초코파이 한 박스 받았다. 우리 집은 인삼 한 박스 받았다. 이런 식이 되면은 서로 간에 또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서로 상의하시면서 적절한 선에서 한국적인 것들 이렇게 나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한 거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은 뒤에서도 언급 말씀드리겠지만은 충분히 이렇게 준비위원장님이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과 상의를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은 사실 이제 밤이 길잖아요. 밤이 길잖아요. 일찍 잠들 수 없잖아요. 또 같이 놀아야 되니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배운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필리핀 사람들은 모일 때 뭐하고 놀아? 라고 하면서 혹시 같이 할 수 있는 게임 있을까? 그런 것들을 권해하고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것을 가르쳐 주면은 그 사람들도 배운다는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혹시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윷놀이 같은 거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윷놀이 세트를 이렇게 홈스테이에 하러 가는 집에 하나씩 들고 가셔가지고 그래서 윷놀이도 좀 같이 즐기시면은 어떨까? 이게 뭐 간단한 게임이니까는. 그리고 뭐 끝나고 나셔서 또 너무 이렇게 살림꾼이라서 이거 다 챙겨오지 마시고 좀 주시고 가정의 선물로 주시고 오셔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네.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필리핀에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가면은 보게 될 거예요. 뭡니까? 도마뱀. 필리핀의 상징 중에 하나예요. 도마뱀. 그쵸? 이게 아무리 깔끔해 보이는 것 같고, 여기는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집에도 도마뱀이 많이 다녀요.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은 이 도마뱀을 가족같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우리를 해롭게 하는 뭔가 해로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도마뱀이 있어야 해충도 잡아먹고 모기도 잡아먹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도마뱀을 되게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가셔서 처음 보면 놀랄 수 있으니까
소리 지르면은 아 그래 외국인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뭐 그걸 잡으러 돌아다니나 뭐 잡아주라고 뭐 이제 2번, 3번, 4번째 됐는데도 뭐 그러면은 네, 이해는 하겠지만은 그분들은 이 도마뱀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 네, 또 친근한 게 하나가 또 있는데 뭡니까? 네. 네? 바퀴벌레. 네, 바퀴벌레죠. 네. 없는 집도 있겠지만 있는 집도 있고. 네. 근데 이 도마뱀과 바퀴벌레 또 어떤 집은 뭐 쥐, 늘 돌아다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각오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막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사실 손님을 초대한 집에서는 우리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민망하겠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신발에 싸놓고 그냥 팍 잡아버립니다. 네. 잡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먼저 준비된 마음으로 난 절대 도마뱀을 보더라도 소리 지르지 않겠다. 오 큐트라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한번 대해보겠다. 지나가는 바퀴벌레 보고 how delicious 맛있어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실제로 캄보디아 가가지고요 언급결에 바퀴벌레 튀김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네. 저 알았어요. 그게 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주는 그 손이 민망해질까 봐서 그냥 먹었어요. 네, 좋아합니다. 네, 엄청 좋아요. 아니, 본인들도 알죠. 네, 본인들도. 이 사람은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먹으니까는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냥 조금 그렇더라도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됐구나라는 마음들, 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 뭐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헌당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와서 우리랑 또 같이 지내고 싶어 한다고 했는데 가서도 막 이러시면은 뭐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준비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주시면은 그 민박하는 그 시간들이 또 그 밤 시간들이 정말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제 음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길거리 음식. 뭐 하시는 분이실까요? 네, 저분의 특징. 양동이가 2개 달린 것을 이렇게 물지개처럼 메고 다니십니다. 하지만은 저 양동이 알루미늄 통이 높이가 이렇게 다르게 내갖고 다닙니다. 근데 뭔가 다른 게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소리를 내십니다. 따후, 따후, 따후라는 음식입니다. 뭐 요즘은 그런 적 없는데 저 어렸을 때는 겨울에 그런 소리 들렸었거든요. 찹쌀떡, 메밀묵, 그런 것처럼 아침에 되면은 또 이제 뭐 낮 시간에도 이렇게 다니십니다. 따우, 따우. 그래서 꼭 우리나라 그 연두부, 뭐 순두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지금 여기서 푸고 계시는 것이 그 순두부예요. 따뜻한 순두부. 또 이쪽 한쪽에는 이제 소스하고 사고라고 하는 이 젤리 같은 거, 구슬같이 동글동글한 젤리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 순두부에다가 같이 이제 설탕 이렇게 녹인 거 좀 새카매 보이는 거, 갈색으로 된 것은 그거고요. 옆에 있는 건 이제 스트로베리 시럽을 넣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한번 잡숴보세요. 맛있습니다. 한 20페소에서 25페소, 뭐 비싼 30페소까지 하거든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시라. 필리핀 사람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 먹기도 하고 서민들의 아주 귀한 간식입니다.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드시고 싶으시죠? 그냥 보기에는 윤옥 집사님 꼭 드시고 인증샷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스트리트 푸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뭐 오뎅, 떡볶이, 순대 뭐 그런 거 팔잖아요. 분식 그 카트 같은 데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런 걸 팝니다. 그래서 저 위에 지금 하얀 거 지금 튀기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제 스프링볼, 끼끼야, 피쉬볼. 그래서 이제 어묵류입니다. 어묵류. 피쉬볼 같은 것은 이제 동글동글한 그 어묵. 그리고 끼끼양 같은 것은 유부에다가 뭐 돼지고기랑 같이 이렇게 썰어가지고 길쭉하게 만든 그것도 이제 뭐 약간 어묵류, 어묵류고요. 또 뭐 이제 스퀴드볼, 오징어 볼이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랑 같이 이렇게 찍어 먹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짠 거 좋아하고요. 네, 또 신 거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열대지방 사람들이다 보니까는 이게 땀을 많이 내다 보니까는 신 거, 짠 거. 네, 전 그래서 한국에서는 식초 선전한 거 한 번도 TV에서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TV에서 식초 선전을 많이 합니다. 네, 간장, 식초 선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꼭 필요하고 필수품들이라서 또 많이 소비도 하고 있는 거라서요. 네, 그런 것들과 같이 드시면은 맛있습니다. 네, 인증샷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래에 있는 것은요. 네, 뭐 오리 새끼, 병아리 새끼, 네, 거위 새끼라고, 네, 오리 새끼나 병아리 새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원데이칩 아니 원데이 올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부화한 지 하루 됐다라는 거예요. 그 튀겨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보양식입니다. 보양식. 네, 저것도 한번 잡숴 보시고, 네, 또 그 옆에 있는 거 지금 주황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꽥꽥입니다. 꽥꽥. 네, 쉽죠? 꽥꽥. 네, 꽥꽥인데요. 네, 색깔이 이제 막 주황색이라서 이거 색소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색소를 넣는데요. 천연 색소를 넣습니다. 아나토 파우더라고요. 아나토라는 가루인데 잎꽃이라는 그 식물의 가루인데요. 그냥 원래 천연 색깔이 저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이거 너무 색소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안에는 메추리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습니다. 꼭 저것도 드셔보시고요. 네, 이거는 뭘까요? 네, 바나나입니다. 네, 이름은 바나나 큐. 네, 튀겨가지고요. 우리 이제 고구마 마탕처럼 이 바나나 일종의 바나나 마탕이라고 볼 수 있죠.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한번 잡숴 보시고요. 또 고구마 마탕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쇼마이 쇼파오. 네, 이건 이제 중국 화교들한테 이렇게 넣어온 건데요. 저 쇼마이 왼쪽에 있는 것은 그 딤섬 만두 같은 거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찐빵인데요. 찐빵인데 우리는 이제 안에 팥 앙금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사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기나 그 치킨 이렇게 한거나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네,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뭐 이렇게 그 브라운 색깔 갈색의 그 소스가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이렇게 드시면은 맛있습니다. 네. 이거는 할로알로입니다. 할로알로. 우리 같으면은 팥빙수. 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먹는 건데요. 네, 한번 잡숴 보시고 저 위에 이제 이 할로알로 위에 얹어져 있는 저 보라색 여기 이제 우베 아이스크림입니다. 우베 아이스크림. 우베는 그 자색 고구마. 네, 그 보라색 고구마인데요. 그걸로 만든 아이스크림. 한국에는 없잖아요. 한번 잡숴 보세요. 또 그 아이스크림도 팔거든요. 콘으로도. 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이국적인 맛인데 저희 중독되면은 상당히 맛있습니다. 저런 것도